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책방을 홍보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방에 소식이 도착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희곡가게 인스크립트입니다. 인스크립트에서는 희곡 및 연극 영화 관련 서적, 그리고 여행, 요리, 문학 등의 독립 큐레이션 서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점 인스크립트에서는 매달 새로운 낭독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모임과 작은 공연을 위한 공간을 제안합니다. 무대를 아끼는 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될 수 있도록, 무대 곁 작업자들이 독자 및 관객으로서의 원초적인 기쁨을 되찾고 누릴 수 있도록, 무대 바깥의 사람들이 문고본으로서의 희곡과 대본을 즐길 수 있도록, 매주 목금토일 연희문학 창작촌 맞은편 서대문구 증가로 49-1 1층 인스크립트에서 만나요. Bookshop for all script. 말과 글이 머무르는 곳. 서점 인스크립트. 네, 문장의 소리 2부,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에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나지환 시인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나지환이라고 합니다. 95년생이고 이번 연도에 개간 파란에서 등단을 했습니다. 네, 나지환 시인은 2023년 개간 파란 신인상 15분에 당선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95년생 시인님.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 지내는 거 제가 근황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여기서는 저희 모두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되게 선선해졌잖아요. 오늘은 네. 다시 더운데 네. 그래도 이제 9월이 시작된 거고 여름은 끝난 거고 되게 기분이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산책도 하고 이제 폭염을 핑계로 안 하던 러닝도 다시 하려고 하면서 예, 그렇게 약속도 많이 잡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좋은 소식 있으셔서 아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산 창작기금을 받으셨어요. 네, 문장의 소리 종종 청취하신 적 있으실까요? 처음 섭외 연락 받았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솔직히 애청자까지는 아닌데 간혹 그래도 좋아하고 좀 궁금한 작가님들의 클립을 찾아가지고 듣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들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분은 이런 목소리였구나. 그런 느낌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항상 보면서. 처음 섭외 받았을 때는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등단 이후에 하는 이제 원고 청탁 이외에 첫 활동이어가지고 기대도 많이 했고요. 네. 혹시라도 저를 이제 궁금해하실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기회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시인님 목소리가 굉장히 나지막하고 되게 좋으셔서 약간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방방곡곡 찾아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문장의 소리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입니다. 네, 당신의 첫 코너에 공통 질문이 있어요.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무얼 하고 계셨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당선 전화를 제가 받은 게 1월 30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회사에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시는구나. 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에 바쁜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1월 초에 이제 파란에 냈었었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당선 전화가 올 타이밍이라는 거를 은연중에 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었는지 네. 뭔가 좀 예감 같은 게 약간은 들기도 했었어요. 촉이 왔구나. 예, 네. 조금 왔습니다. 물론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던가 뭐 이제 대출이라던가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이제 파란 대표님이셨고요. 파란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탕비실로 네. 달려가가지고 전화를 받다가 네. 아 이건 탕비실에서 전화를 할 사안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계단으로 나갔다가 네. 이 계단을 점점 올라가지고 옥상에 나가가지고 전화를 이제 파란 대표님이랑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굉장히 생생히 그러시네요. 아, 그러네요. 수상 소식을 들은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변에서 이제 많이 축하를 해주셨었고요.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많이 받았는데 네. 이 글을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제 글을 이제 한 번도 읽지 않았었던 친구나 지인들도 제가 이제 글을 쓴다라는 것만큼은 언제나 이제 알고서 은은하게 좀 응원을 해주고 있었는지 네. 그런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되게 기뻤었던 것 같고요. 네. 물론 같이 시를 쓰는 이제 친구들이나 문우나 선생님들한테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말씀들을 많이 받았고요. 네. 시인님이 처음 시를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뭐 장르 중에 시를 또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시를 쓰게 된 계기는 저도 좀 항상 오랫동안 생각을 하곤 하는 건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고 당연히. 근데 이 당연이라는 말로 좀 덮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생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네. 이제 구구절절 얘기가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네.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반을 다녔었어요. 네. 이게 당연히 제가 영재였던 건 아니고요. 네. 남들 하는 거 따라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문예창작 영재반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네. 과학이나 수학이 아니라 문예창작 영재반이라는 게 있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걸 해보자라고 해서 다녔는데 거기서는 이제 시를 써봤었고 근데 써보는 맛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뭔가 처음 시를 써보면서 단어를 선택하고 조율을 하면서 네. 그때 머리에 피가 좀 팽팽 도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몰입감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시를 쓰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대산 청소년문학상에서 중등부에서 금상을 탔는데 그렇게 좀 인정받는 느낌도 칭찬받는 느낌도 받고 네. 그게 되게 재미있어서 이 시를 써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말고도 좀 더 다른 이유,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뭐랄까 저 나름의 어떤 초등학교 때 겪었었던 어떤 가정사나 이런 어떤 그런 국면들을 시를 쓰는 과정에서 나름의 자기 치유를 했던 것도 같고 그래서 시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내 감정을 유리한 측면으로 어떤 밝고 에너지가 있는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네. 이런 걸 쓰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읽었었던 되게 좋아했던 시가 유명한 그 애송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나이였다. 시가 네. 내게로 왔다. 모른다.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시를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네. 그래서 시가 정말로 저에게 왔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 후로도 뭐 어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시를 쭉 쓰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청취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상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지금 답변을 쏘아서 읽고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감쪽같이 속을 수 있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염두에 두고 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시를 써오신 셈인데 평소에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나만의 창작 루틴 이런 게 있으실까요? 평소에 그 창작 루틴은 좀 꾸준히 쓰자는 게 일단은 있고요. 그냥 네. 저만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일단 남는 시간에는 최대한 쓰자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가진 루틴으로 저의 시 쓰기를 강제하지는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왜냐면은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게 좀 맘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출장이나 뭐 야근 회식 이런 걸로 제 루틴을 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 물론 시간이 많았었던 뭐 대학생 때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안 놀러 다니고서 시만 썼던 건 아닌데.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제 찰스 부코스키의 공기와 시간과 빛과 공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이 시의 내용이 조금 웃긴 시인데 이 친구가
작업실이 생겨가지고 드디어 나는 창작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자랑을 하니까 이제 부코스키인 화자가 야, 이 친구야, 도시에 폭탄이 떨어져도 글을 쓸 사람은 쓴다. 뭐 이런 시인데 네. 근데 은근히 좀 이 시를 되게 한편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루틴은 잘 못 지키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시간을 만들어서 써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씻을 때 책상에 어쨌든 앉아서 쓰시는데 무슨 어떤 그 쓸 때 집착하는 아이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문구류라든지 아니면 뭐 주로 요즘은 노트북으로 많이 쓰니까 뭐 그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대로 문구류는 제가 노트북을 써가지고 딱히 어떤 애정이 가는 사물이 없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저희 방에 그 선셋 조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정확한 어떤 조명의 종류나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상품명이 선셋 조명이었습니다. 이 선셋 조명을 켜면은 방이 노을처럼 물들거든요. 정확히는 가끔 이제 사양빛이 막 이렇게 강한 저녁에 방을 물들이고 막 밖에는 이제 골목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되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노을빛이 네. 인조적으로 만들어지는 네. 예, 그런 그 조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책상에 켜놓고서 이제 마치 노을빛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작업을 하면은 되게 좀 효율이 좋은 것 같고요. 예, 다른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은 친구가 예전에 저희 집들이 선물로 네. 그 밴드 더 도어즈의 그레이티스트 히츠라는 앨범의 LP판을 사줬는데 네네. 제가 그 턴테이블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인겨? 예, 이게 그 나름의 소용이 또 있다고 하는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자린고비처럼 이제 음반을 한쪽에 놓고서 유튜브로 이제 앨범을 찾아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있거든요. 듣때 그걸 바라보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LP판을 바라보면은 앨범 커버를 바라보면은 아니면 뭐 듣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책상에 그 놓여 있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더 도어즈의 짐 모리슨이 네. 그려져 있는데 네네. 항상 눈을 마주쳐요. 짐 모리슨이. 그 짐 모리슨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네. 기분이 묘해지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짐 모리슨이 약간 빙의해서 쓸 때도 있으시겠네요. 아, 제가 짐 모리슨에 좀 빙의를 하고 싶긴 한데 그 눈빛을 쳐다보다 보면 너무 좀 매서워가지고 예, 눈 돌리고서 이제 그냥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되게 재미있는 시쓰기 환경인데 예. 시쓰기와는 관련이 없는 뭔가 시인님만의 생활 루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이건 꼭 지킨다 혹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그 러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뭐 잘 뛰고 이런 건 아닌데요. 네. 근데 그 이제 뛰면서 러너스 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어떤 막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것들이 막 솟치는 그런 느낌이 된 다음에 네.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씻고 생수나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틀고 앉으면은 상당히 명료한 기분이 되어가지고 창작에 도움이 상당히 되는 것 같고 네. 창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달리기를 하는 명상적인 순간이 네. 어떤 삶을 스트레칭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정신건강에 이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지완 시인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 같은 것들이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는 나지완 시인님의 첫 문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데라야마 슈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조노선 사프란포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이라는 소설과 앙리 보스코의 반바지 당나귀라는 소설과 그리고 황포치의 500그루의 레몬나무라는 책입니다. 네, 시를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음악과 금주입니다. 나는 시를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나는 시를 쓰기 위해서 3박 4일 합숙 캠프를 해봤다. 나에게 시가 기쁨이 되는 순간은? 정신없이 써나가는 과정.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요. 이 작가, 데라야마 슈지.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데라야마 슈지를 정말 좋아하는 작가이고 되게 배우고 싶어하는 작가인데요.
이제 아마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 감독이자 극작가이면서도 네. 사진 평론, 에세이 등등에다가 경마 평론 같은 것까지 할 정도로 네. 다방면에서 아방가르드적인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몇 편의 영화 그리고 시 선집이 한때 나왔었다가 지금은 좀 이제 찾기 힘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책을 버리고 거리로 나가자라는 책으로 네. 잘 알려져서 이제 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전방위적인 이런 활동과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과 어떤 행동력이 존경스럽거든요. 저는 이를테면은 이제 데라이만 슈지가 처음 이제 시를 썼었던 것도 혼자서 어쩌면 저처럼 혼자서 쓴 게 아니라 청소년 시절에도 일본에서 전국의 이 단카 모임, 시 모임을 이제 결성을 했었어요. 네. 어린 나이에. 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제 인싸력이 되게 넘치는 건데, 그 저로 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가끔 100일장이나 가거나 네. 그런 정도의 활동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영재반 다니셨잖아요. 아, 제가 영재였었죠. 네, 그런데요. 예, 근데 제가 그 영재라고 자처할 때 이제 데라야마 슈지는 전국에서 이제 일본에 시 쓰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연락을 해가면서 그룹을 조직했었다고 하는데, 네. 아, 그런 좀 활동력을 좀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냥 슈지의 작품들을 좋아해서 슈지의 시나 영화, 특히나 시가 제 마음을 많이 울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언젠가의 꿈은 데라야마 슈지의 시를 제가 번역을 해서 좀 소개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게 제 꿈 중 하나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본인의 시를 원작으로 해가지고 만든 전원에 죽다라는 영화에서는 데라야마 슈지의 본인의 고향인 아오모리현에 사는 네. 소년 시절이 나와 네. 그 현재의 내가 조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자주 보면서 네. 데라야마 슈지의 유년의 공간에 대한 향수를 제가 강하게 느끼곤 했었었는데, 네. 그래서 그들의 만남에 이 과거의 슈지와 현재의 슈지가 만나는 장면에 제가 갑자기 끼어가지고 어색하게 인사를 한다던가 그런 상상을 되게 자주 했었습니다. 실제로 만나고 싶다는 게 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던 것 같고, 만나서 셋이서 이제 두 명의 슈지와 한 명의 제가 그 논밭이나 기찻길 같은 배경들을 함께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 되게 구체적이신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인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단은 준호선 사프란 포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소설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 소설은 초등학생 꼬마아이인 오스카가 아버지의 죽음을 찾아가지고 그 과정을 추리하고 추적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내용입니다. 디테일이 되게 감동적인데요. 네. 이 주인공인 오스카의 상실이 비단 본인의 상실뿐만이 아니라 9.11 사건이나 2차 대전 같은 우리 모두의 상실, 모두의 과거와 엮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디테일이 감동적이고, 네. 이제 인생사나 인간사의 어떤 우여곡절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누구나 화해하고 싶은, 그리고 좀 찾아가서 좀 이유를 알고 싶은 인연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애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네. 무엇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은 그런 우리 모두의 유년과 화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해할 거리가 뭐 없거나 아니면은 뭐 책 한 권 읽는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을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근데 그런 것과 화해하는 모습, 화해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있고, 네. 그게 분명 사랑의 감정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앙리 보스코라는 작가의 반바지 당나귀라는 소설인데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린 아까 제 소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읽혀주고 싶은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제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권하고 싶은 그런 소설입니다. 네. 이 마찬가지로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이제 이 아이가 바지를 이제 앞에 걸치고 있는 당나귀를 만나가지고, 좀 이상한 당나귀죠. 그 당나귀한테 이끌려가지고 되게 헤매고 방황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숲에서 이제 플레리아드라고 불리우는 어떤 자연의 마법적이고
환각적인 어떤 생명력이 가득 찬 정원을 만나게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사프리행이라고 하는 어떤 노인이 그 불모지에다가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낸 어떤 되게 마법적인 낙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뭐 영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요소나 아니면 성장소설적인 면모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이 소설을 어떤 그리움으로 이해를 했고요. 네. 저도 이제 시라고 하는 어떤 시적인 어떤 무언가 그런 낙원 같은 공간을 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기조로 살아간다는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 이 소설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소개해 주세요. 예, 마지막 한 거는 이 황포치라는 대만 작가의 네. 500그루의 레몬나무라는 책입니다. 이 대만의 미술가인데요. 황포치는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18년도에 개최한 당신은 몰랐던 이야기라는 아시아 기획전 전시에서 했었던 미술 프로젝트 그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황포치는 직접 만든 레몬수를 미술관의 관람객들이랑 함께 시음을 하는데요.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직접 기른 레몬나무를 직접 수확해가지고 만든 레몬 와인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황포치는 대만의 농촌이 이 산업화의 폭풍 속에서 잊혀져가는 어떤 풍경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이 전시에 가보진 못했는데 네. 이 기획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또 좋아하는 책인 이유가 이제 이 미술 프로젝트를 하기까지 황포치가 500그루의 레몬나무를 직접 심어가지고 네. 그런 결심을 하고서 이 레몬수를 만들기까지의 과정들을 되게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과 대만을 이제 오가면서 겪은 풍경이나 네. 대만의 어떤 농촌 지방마다 있는 고유하고 지역적인 이야기들, 이를테면 뭐 대만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필리핀의 해변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대만의 원주민들, 민남어로 구전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려한 필체로 적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미술 전시와 관련된 어떤 책이라기보다는 소설 같고 어떤 부분은 또 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해주고 싶은 이유가 네. 이 책을 같이 읽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어떤 아열대의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권하고 싶네요. 네. 굉장히 독서를 소개해 주시는 그런 라디오 프로를 듣는 것처럼 네, 들었습니다. 굉장히 쏙쏙 잘 들어오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겠네요. 제가. 네,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를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인데요. 왜 그 2가지일까요? 그 2가지가 일단 음악이랑 제가 금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음악은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그냥 듣는 것 같고요. 그 몰입감을 높여주니까요. 어떤 면에서. 네. 쓰려고 하는 시의 정서에 맞춰서 뭐 틀 때도 있고 그냥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을 때도 있는데 이제 음악에 몰입을 하면서 썼다가 음악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시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성공한 거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를 쓰면서. 나 무슨 음악 들었었지? 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 때 그런 뭐 어떤 무아지경을 겪는 게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네. 그냥 틀어두는 것 같고요. 말고는 금주라는 준비물을 적었는데 그러니까 술이 준비물이 아니라 금주가 준비물입니다. 이게 술을 자주 제가 먹는 편은 아니고 뭐 혼술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닌데 네. 굳이 금주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이 술을 먹으면 시가 안 써집니다. 가끔 기분이 너무 좋거나 네. 아니면 너무 안 좋거나 네. 아니면 너무 안 써지거나 네. 너무 잘 써질 것 같아서 흥분될 때 막 그런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모든 세계의 고전 작가들의 그들의 음주, 그들의 와인, 맥주 그런 어떤 장면들을 상상을 하면서 그 어떤 대문호의 어떤 이 힘을 받아가지고 저도 술병을 까자 하고 마시면은 이 마시는 순간 집중력이 급감을 하고요. 보통 30분 이내로 시쓰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술이 약하시네. 제가 술이 막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그래요? 예, 혼술에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신나요. 신은 나고 되게 기쁜데 그 상태에서 시가 안 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금주가 꼭 필요합니다. 씻을 때는. 네. 뭔가 되게 앞에 엄청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술 마시면서 쓰는 경우에 집중이 안 되죠, 사실. 예, 그렇죠. 네, 그냥 흉내만 낼 뿐이지 약간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이것도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예, 이것도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3박 4일 동안 합숙 캠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포에톤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걸 제가 지은 거는 아니고 이제 동료 시인들 사이에서 이제 전해져온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해커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밤을 새워가지고 마라톤을 네. 하듯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네. 그런 느낌으로 포엠 플러스 마라톤이고요. 네. 다 같이 펜션이나 에어비앤비를 잡아가지고 네. 시만 쓰다가 나오는 캠프입니다. 이제 들어가가지고 가져온 프린터기를 설치를 하고요. 짐을 풀고 2시간 동안 창작을 하고 네. 합평을 하고 네. 2시간 창작을 하고 합평을 하고 창작을 하고 합평을 하는 걸 반복하는 그런 모임을 하곤 했었었고요. 네. 물론 그 안에 뭐 식사라든가 산책 시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지고요. 그런 건 보장이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이게 포에톤을 꼭 간다고 해가지고 시가 계속해서 생산이 되느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초고 수준의 작품들을 좀 양산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 마음에 드는 단 한 편을 구해서 가는 게 목적일 때가 있는데 네. 물론 그 한 편을 못 구해갈 수도 있는데 네. 다 같이 모여서 쓰는 어떤 경험 자체가 되게 재미있고요. 이 영화 프랭크에 보면은 이제 밴드가 네. 음악 하나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시골에 틀어박혀가지고 다 같이 합숙을 하는데 네. 좀 그런 낭만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슬럼프 같다라고 느낄 때 하면은 수액을 맞는 느낌으로 충전의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플랭크도 저도 봤는데 그 플랭크에서도 그 합숙이 예. 파국으로 갈 때가 있죠. 예, 사실 그 좋지 않은 합숙인데 그거는 네. 끝으로 또 시가 나지원 시인께 기쁨이 된 순간 여쭈어보았었는데요.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저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어떤 시의 순간은 시를 써서 뭐 상을 받거나 이번처럼요. 주변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 것도 기쁜 순간이고 네. 그런 어떤 제 작품을 내용을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타인에게 이해를 받는 순간도 되게 소중한 순간인데 네. 저한테 아무래도 그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기쁨이 되는 순간은 네.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퇴근하기 전부터 쓰고 싶었던 소재가 있어서 네. 그걸 계속 마음 한켠에 품고 있다가 퇴근하자마자 카페에 달려가서 쓰기 시작할 때의 어떤 그 몰입감은 정말 제가 어떤 놀이나 다른 일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강력한 기쁨을 주는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좋은 시가 되느냐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몰입감을 가지고 즐기면서 썼다고 해가지고 뭐 항상 나를 말해줄 수 있는 시가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네. 다만 그런 몰입감과 박진감이 주는 환희가 최고인 것 같고요. 그 즐거움 때문에 계속 시를 쓰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게 어떤 느낌일지 되게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시인들이 그런 설레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문준 작가님 또 요즘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음악이나 영화나 전시, 음식 등등등. 요즘 무엇에 빠져 계실까요?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사입니다. 이사? 네, 이사이고 사실 뭐랄까 완전한 사생활 얘기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네. 이 살던 집에 전세 계약이 지금 다 돼가가지고 네.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이사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이 저희 첫 자취이고 2년 동안 되게 기분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있어 왔는데 네. 낡은 집이지만요 아주. 네. 근데 이제 방 하나를 서재처럼 꾸며가지고 작업실처럼 만들고 네. 책도 영화도 볼 수 있고 술병들도 놓으면서 지인들도 초대하고 그렇게 아주 좋은 곳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본가에 살 때는 카페에 가야지 좀 시가 나오는 편이었는데 네. 지금은 확실히 집에서도 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는 또 건대 호수가 있어가지고 어린이 대공원도 있고요. 네.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당연한 건데도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저를 많이 바꾸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저의 태도, 뭐 저의 생활 습관이나 어떻게 보면 좀 비약하자면 저의 웃음, 뭐 저의 유머 코드, 저의 체중, 저의 눈빛 뭐 그런 것까지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집과 그리고 이 주변이
제 시도 바꾸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살면서 실제로 저는 건대에 호수가 있다 보니까 네. 호수에 대한 시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호수에 사는 이제 귀여운 거위가 있는데 네. 거위에 대한 시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인 거는 이제 이 집에서 계속 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감수를 하고서 네. 이사 비용과 뭐 인테리어에 대한 수고와 네. 회사의 연차 소진과 이런 걸 수고를 감수하고 이사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재계약하는 그거에 뭐 조건이 또 있나요? 뭐 더 올려달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마 동일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네. 근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다른 어떤 아름다운 좀 환경이 있는 아, 네. 뭐 산책지가 있는 환경에 가면은 다른 영감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긴 하죠 또. 환경이 바뀌면 또 예. 감수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까 합니다. 시인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는 비간이라는 영화 감독의 네. 비밀금붕어라는 시를 읽고자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 정식으로 발표된 시가 아니라 아, 이제 이 비간이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이 아니라 영화 감독인 비간이 그 영화제 금마장 영화제 홍보 영상으로 만든 1분 30초짜리 단편 영화인 비밀금붕어라는 영상에 나오는 나레이션이고 아, 비간 본인이 쓴 짧은 시입니다. 네. 그럼 나지환 시인의 낮은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금붕어 비간 비는 꿈을 씻어낸다. 닫히지 않은 창문은 바람을 탐구한다. 나야. 편지를 쓰고 있어. 양수에게 보낼. 편지에 써 있는 것은 우주는 이것을 재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지구라고 부른다. 또 써 있어. 바람개비에는 탈 수 없다고. 하지만 돌은 물수제비를 탈 수 있다. 너야. 그날이 오면 잊지 마. 작은 울음으로 날 반겨줘. 이상입니다. 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왜 좋아하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배경이 되는 비간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감독인데 젊은 감독이고요. 지구 최후의 밤이라는 작품으로 30살 되게 젊은 나이에 칸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비간은 시인이기도 해가지고 네. 애초에 시적인 문장들이 영화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전작인 첫 작품 장편인 이제 카일리 블루스라는 영화에서는 아예 본인의 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레이션으로요. 이 1분 30초짜리 단편 영화인 비밀금붕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비간의 시가 울려 퍼질 때 어떤 중국어의 압축적인 느낌, 영화가 추구하는 정적인 환상, 정지된 꿈과 같은 주제의식이 절묘하게 맞닿는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옮긴 저것도 정확하게 옮긴 건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발음이 좋습니다. 여튼 이제 그런 절제된 호흡의 어떤 정지감, 비간 감독이 주는 정지감이 일상생활의 빠른 템포를 지워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것처럼 우주가 재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지구라고 부르죠. 그런데 재입니다. 재이고요. 열린 창문이 가만히 바람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탐구할 정도로 조용한 세계예요. 네. 힘을 풀고 바라보면은 초점을 풀고 바라보면 세상은 되게 가볍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물수제비도 조용하게 나아가고요. 그 시에 바람개비가 나오는데 선풍기를 보고 있으면은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뭔가 회전날에 넘어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빠르게 돌아가는 속도 속에서 뭔가 느린 속도로 돌아가는 착지가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 걸 보면 또 시원하면서도 이완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간의 영상과 함께 이런 시들을 들으면은 굉장히 정신의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때 저는 풍경이 멈추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풍경이 멈추고 밝게 굳어버리는 순간을 포착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것 때문에 소개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 지금 AI랑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얘기를 듣다 보면 빠져드는데 어떤 순간에 너무 일정한 톤으로 일정한 방식의 문장을 구사하셔서 확실히 말투에 조금 변화구를 제가 지금부터 줘보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요즘 많은 작품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도 많으실 때니까 쓰고 계실 텐데요. 그 와중에 또 잘 안 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시인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달리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달리기. 네. 네, 달리고 나면은 되게 많은 게 좀 리셋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달리고 왔는데 시가 안 써지고 그냥 기분만 좋고 편안하게 잠에 들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럼 어때요 또? 근데 그러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써야 한다라는 강박과 그 고통이 없어지고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결론적으로는 메리트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하루 달릴 수 있는 하루가 아니라 좀 더 긴 기간의 차원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럴 때는 좀 슬럼프가 오면은 예전에 있었었던 작품을 퇴고하면서 어떤 작성 단계를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서 어떤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빨리 투입이 돼가지고 일단 문장부터 만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고 네.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다른 컨텐츠들을 좀 많이 흡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뭐 영화관에 간다던가 미술관에 간다던가 뭐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저는 사실상 뭐 답이 없다고 보는 상태인데 네.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지인들을 많이 만나서 네. 사는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좀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재밌는 얘기 들으면은 좀 저한테 뭐가 올 때도 있고 네. 근데 만약에 근데 친구들하고의 만남에 나갔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건 좀 딴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좀 시나 쓰고 싶다 돌아가가지고 네. 네. 그것도 도움이 되네요. 결국. 물론이죠. 네.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요즘에 작품 활동에 있어서 시인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창작 과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창작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쓰자는 것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환상을 뭐랄까 저만의 어떤 환상적 공간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닿지 못하는 아련함이라는 게 있고 그게 시에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이를테면 제가 제 고향이 아닌 고향이라든가 제가 뭐 관심도 없는 어떤 환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단어의 틈 속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제가 뭐 그리워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워할 게 아닌데 그리워하는 것이죠. 어떤 환상을. 네. 근데 그런 것에 좀 이끌리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알고 내가 정말 말하고 싶고 내가 염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바다에 대해서 시를 쓰다가 갑자기 뭐 해저화산에 대한 시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해저화산이라는 갑자기 나타난 소재가 제가 쓰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다만 그런 끌려가지 말자 그런 분별력을 좀 가지자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되게 구체적인 어떤 지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시인들 혹은 시를 쓰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런 종류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인님 어쨌든 대산 창작기금도 받으셨고 작품은 다 모아져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첫 시집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첫 시집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키워드, 역광이랑 네온이라는 두 가지 소재에 대해서 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둘 다 제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어떤 테마이고 네. 제게 감흥을 주는 어떤 단어들인데요. 네.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역광은 낮이고 네온은 밤입니다. 역광은 지방이고요. 네온은 도시이고요. 네. 역광은 죽음에 진입하는 일이고 네온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네. 그 역광으로 빛나는 어느 강가의 풍경이나 네온으로 빛나는 어떤 야경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되게 다른 풍경인데
저는 그걸 하나로 좀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네. 그런 풍경을 중심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뭐 제가 좋아하는 얘기들, 아픈 얘기, 힘내는 얘기, 힘 빠지는 얘기, 비열한 얘기, 당혹스러운 얘기, 바보 같은 얘기,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 그런 것들을 이런 배경 속에서 담고 싶습니다. 네. 나지한 시인님의 첫 시집 기대가 됩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소감을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틀어놓고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웃겼고 이상하게 왜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고 싶었는지 그런 욕망이 들었는데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AI의 어떤 혐의를 벗기 위해서 이제 대본을 보지 않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눈은 대본으로 가는 것 같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네. 지금 좋고요. 지금 네. 좋으신 거죠? 네. 지금 좋습니다. 근데 네, 뭐랄까 이런 제 얘기를 특히 시 얘기를 막 하곤 해도 좀 막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거는 되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 얘기를 많이 좀 드리다 보니까 네. 저도 사실 대본 준비하면서도 네. 제가 정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구나라고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좋은 답변들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뭔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리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DJ 선생님의 능숙한 이거는 대본에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고요. 네. 정말 능숙하십니다. 네. 덕분에 제가 말을 편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하게 되게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 뵀는데, 네. 끝으로 여쭙고 싶은 말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시인이 되고 싶은지 꿈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 시인으로서의 꿈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누군가에게 뭐 어떻게 읽히는 어떤 시인으로 보이고 싶다가 되는 거는 좀 부차적인 것 같고 근데 뭐 독자를 상정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과격하고 폐쇄적인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저는 제가 우선인 것 같고 정확히는 제가 우선이 아니라 이제 시를 쓰고 있는 제가 우선인 것 같고 시를 쓰고 있는 저보다도 시를 쓰고 있는 제 손이 우선인 것 같아서 그 손을 놓지 않고만 싶습니다. 계속 놀리고 싶고요. 네. 이게 주된 목적인데 네네. 다만 그렇게 좀 시인임을 지속하다 보면은 다른 꿈을 당연히 품고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떤 우리 모두에게 어떤 걸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네. 뭐랄까 제가 만든 어떤 풍경이나 그런 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 읽어주신 분들이 어떤 미적인 것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변화는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변화를 준다라기보다는 네. 그 러시아어 보드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칸으로 막 차들이 움직이고 배치를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러시아어 보드게임처럼 우리가 미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 배치가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어떤 과정 네. 상호작용에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네. 네, 일조하고 싶다. 그런 시인이 되고 싶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진지하고 되게 구체적인 답변이셨는데 이상하게 또 웃으려고 하네요, 제가. 저도 다시 들어보면 조금 웃길 것 같아요. 아니,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예. 뭔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답변이셨는데 그냥 이제 시인님의 어떤 말투가 네, 또 매력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도 앞으로 시인님의 활동을 더 응원할 텐데 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나지연 시인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